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한국어에는 언니, 누나, 오빠, 형 여러 호칭이 있잖아요. 배우면서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영상에서 한국의 가족 호칭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다 보면 저도 한국인이지만 왜 호칭이 어려운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 처음엔 쉽게 시작해요. 언트의 뜻을 알려주겠다면서요.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은 이모예요 라고 해요. 이모,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아빠 쪽이면 고모라고 해야 해요. 벌써 단어가 바뀌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엄마랑 아빠가 형제 자매가 많으면요. 첫째 이모, 둘째 이모, 큰 고모, 작은 고모 이렇게 순서가 붙기 시작해요. 더 가볼까요? 삼촌의 아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숙모예요. 그런데 이번엔 그 삼촌이 엄마 쪽이다 그러면 외숙모가 돼요. 이 외라는 글자 하나가 붙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죠? 영어로는 그냥 aunt 하나인데 말이에요. 보는 저도 맞아 이거 진짜 어렵겠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K-드라마, K-팝 덕분에 전 세계가 아는 단어인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된 단어 있잖아요. 바로 오빠요. 근데 오빠가요, 원래는 여자가 자기 친오빠를 부르는 말인 거 아세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친오빠가 아니어도 오빠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가까운 연상의 남자 사람 친구도 오빠, 심지어 남자친구도 오빠,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한테도 오빠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가족도 아닌데 이 가족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이런 호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름을 안 부르고 관계로 부르는지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게 꽤 까다롭거든요. 한국 사람한테도 정말 어려운데 요즘은 이 호칭이 또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다 듣고 나면 K-드라마에서 호칭이 나올 때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이야기가 술술 풀려요. 영어는 상대가 누구든 보통 그냥 you라고 지칭하면 괜찮잖아요. 물론 sir 같은 공손한 호칭도 있지만 사장님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친구든 대부분 you 하나로 통하죠. 근데 한국어에는 이 you처럼 널리 쓸 수 있는 표현이 사실상 없어요. 선생님, 너, 당신 있잖아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상황을 따져야 하는 거라서 you처럼 간편하지가 않아요. 너는 친구나 아랫사람한테만 써야 하고 또 당신은 뉘앙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잘못 쓰면 싸우자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시비가 붙었을 때 당신 뭐야? 처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you 하듯이 당신을 쓰기도 참 애매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 you 자리에 뭘 넣느냐? 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그 사람의 직함을 넣어요. 식당에서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영어로는 can you로 시작을 하잖아요. 한국어는 여기요, 물 좀 주세요 하고 you 자리에 여기요를 넣어요. 한번 어떤 호칭이 적절할지 상황을 고려를 한 후에 알맞은 호칭을 선택을 하는 거죠. 식당에서는 내가 테이블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거니까요. 여기요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혹은 사장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선생님한테는 선생님은 뭐 드실래요? 하고 you 대신 번역하면 teacher 그 자체인 선생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한국어로 누굴 부르려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먼저 떠올려 봐야 해요. 이름도 아니고 you도 아니고 이 관계로요. 이건 한국어의 높임말이 발달해 있어서기도 해요.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나보다 위인지 아래인지를 정해야 하니까 호칭부터 그 관계를 딱 담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직함으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매번 상대방과의 관계를 떠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제일 객관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바로 직함을 알면 그냥 그걸로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직급으로 부르는 거죠. 친구는 이름을 부르면 되지만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혹은 처음 봐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애매하면 이때 직함을 쓰면 거의 안 틀려요. 특히 직장에서 이게 딱 드러나는데요. 한국 회사에서는 보통 직급으로 사람을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 김 대리님, 박 과장님, 이 부장님, 최 팀장님처럼 성에다가 직급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님까지 붙여서 불러요. 왜냐하면 만약에 회사에서 윗사람을 이름으로 부른다? 와, 정말 버릇없고 진짜 선을 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유에 해당하는 말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장님, 팀장님 하고 직급을 부르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위아래도 딱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객관적이죠.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는 직급이 곧 그 사람의 호칭이 됩니다. 재밌는 건요, 이 직함을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상무이사님은 그냥 상무님, 대표이사님은 대표님, 전무이사님은 전무님 이렇게요. 또 변호사들끼리는 김 변호사를 김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실 때는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의 성과 직함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직급을 잘못 부르면 큰 실례가 되니까요. 물론 요즘은 이러한 호칭을 없애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꿀까요? 직급으로 부르면 자꾸 그 위아래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호칭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좀 더 편하게 소통합시다 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경우 모든 직원을 그냥 땡땡땡 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만약에 회장님이 김민지라면 회장님도 김민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아시죠? 삼성에서도 직급을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요. 또 서로 무슨 님이라고 부르기로 했대요.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회사 안에서는 무려 재용님 혹은 영어로 J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IT 회사에서는 아예 서로 영어 이름을 쓰거나 혹은 별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부르는 말만 바꾼다고 회사의 분위기가 바뀌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요. 어쨌든 한국 직장 호칭이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자, 직장은 그래도 직함이 있으니까 나은 편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부를 때예요. 이름도 모르고 직함도 모르잖아요. 나이가 어린 아이라면야 어른에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면 괜찮겠지만 우리는 성인이잖아요. 특히 이런 호칭은 요즘에 좀 위험해요. 아줌마라고 했다가 아니 내가 왜 아줌마야 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줌마라는 게 중년 여자라는 뜻인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조사를 보면 손님이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부르면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절반 가까이가 불쾌하다고 답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은 안전한 방법이 저기요 혹은 여기요 예요.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 혹은 길에서 부를 때는 이게 더 안전합니다.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특이해요. 왜냐면 저기요는 저기, there, 저기에 요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있는 방향을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를 말이 마땅치 않으니까 저기요 혹은 저기 하고 얼버무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면요. 종업원 분이 갑자기 내 가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면 이모, 조금 젊은 분이면 언니 이렇게 해요. 이모는 원래 엄마의 자매인데
오늘 처음 본 분을 이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줌마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저기요는 좀 정이 없어 보이니까 차라리 가족처럼 친근하게 부르면 서로 정겹고 편해지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그냥 간단하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아요. 사장님은 꼭 사장이 아니어도 그냥 직원분을 높여 부르는 무난한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모, 언니, 삼촌 같은 가족 호칭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쓰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자고요. 자, 이제 오늘의 진짜 꽃이에요. 친족 호칭이요. 한국어에서 호칭이 어렵다고 하면 사실 거의 다 이 친족 호칭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게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우선 이 호칭은 나뭇가지처럼 연결된 친족 관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부모님의 형제 자매부터요. 엄마의 형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모라고 하고요. 아빠의 여자 형제는 고모라고 합니다. 엄마의 남자 형제는 어떨까요? 외삼촌이 되고요. 아빠의 남자 형제는 이번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따져야 해요. 보통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을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고요. 그분이 결혼을 하셨다. 결혼 후에는 여기서 또 아빠의 형이면 큰아빠, 아빠의 남동생이면 작은아빠로 부릅니다. 자,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삼촌의 아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이분은 숙모. 그런데 외삼촌에게 아내가 있다? 이분은 외숙모입니다. 또 이모의 남편은 어때요? 이모부.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 복잡하지만요. 그래도 여기서 핵심 글자 하나만 알면 좀 쉬워져요. 바로 외예요. 바깥 외자인데 엄마 쪽 친척에만 붙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외숙모 다 엄마 쪽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붙으면 아, 엄마 쪽이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촌으로 넘어가면 또 갈라져요. 같은 사촌인데도 누구 자식이냐에 따라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자식은 그냥 사촌이고요. 고모의 자식은 고종사촌, 외삼촌의 자식은 외사촌, 이모의 자식은 이종사촌. 여러분 영상 끄신 거 아니죠? 이 cousin이라고 하면 될 그 사촌을 지칭하는 표현만 4개가 있네요. 여기서 더 멀어지면요. 솔직히 한국 사람도 잘 몰라요. 육촌은 제종이라고 하고 또 사촌의 자식은 종질, 조카는 질이라고 하고요. 또 아빠의 사촌 당숙 혹은 종숙, 엄마의 남자 사촌은 외당숙. 정말 복잡하죠. 한국 사람들도 이 호칭을 몰라서 매번 인터넷에 검색을 하곤 해요. 특히 명절을 앞두고 이분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하지? 하고요. 국립국어원이라고 한국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호칭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관련 글이 600건이나 넘게 나와요. 예를 들어 엄마의 사촌의 자식은 제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족 호칭 어렵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도 똑같이 검색하면서 살아요. 다만 이 친족 호칭이 왜 이렇게 발달을 했냐면요. 옛날에 한국은 대가족이 모여 살았고 친척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누가 아빠 쪽이고 엄마 쪽인지 혹은 어떤 분이 위고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아래인지 호칭만 들어도 딱 알 수 있게 만들어 둔 거예요. 이 복잡한 호칭이 사실은 친족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지도였던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갈게요. 친족 호칭이 그냥 많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요. 여기서 호칭이 또 바뀌고 늘어납니다. 이게 진짜 한국 호칭의 끝판왕 중의 끝판왕이에요. 결혼을 하면요.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한꺼번에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을 새로 다 배워야 해요. 예를 들어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또 남편이 남동생이 있다? 도련님, 아니면 서방님이 됩니다. 또 남편의 누나도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또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 그럼 제가 아가씨라고 불러야 해요. 또 남편 형의 아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형님, 또 남편 동생의 아내가 있다? 동서로 부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손윗 동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내의 언니 남편 혹은 남편의 형의 아내처럼 배우자, 형제자매, 또 배우자 중 서열이 더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설령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존댓말을 써야 해요. 나이는 내가 많은데 결혼으로 맺어지면 서열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아내의 언니는 처형,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불러야 해요. 여기 처자가 붙죠? 아내 쪽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왜 알려드렸잖아요. 왜가 엄마 쪽이면 처는 아내 쪽인 거예요. 여기에 더해 매형 매제도 있습니다. 남자 기준에서 자신의 여자 형제, 그러니까 누나 혹은 여동생과 결혼한 남편들을 지칭하는 친족 관계 호칭이에요. 여동생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주로 제 여동생의 남편이고요가 아니고 매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매형은 누나의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의 친족 호칭은요. 결혼 한 번에 외워야 할 게 한 트럭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더라도 계속 불러서 입에 붙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명절 전에 이 호칭표를 보면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이런 친족 호칭들이요. 가족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가족 밖으로 막 확장돼서 쓰여요. 이게 한국 호칭 문화의 진짜 큰 특징이에요. 제일 흔한 게 언니, 오빠, 형, 누나예요. 원래 친형제 자매를 부르는 말인데요. 한국에서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이렇게 불러요. 아까 본 예시 외에도 학교에서 한 살이라도 위인 선배는 언니, 오빠, 남자는 형, 누나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가게에서 나보다 좀 위인 직원분도 언니, 그리고 동네에서 친해진 사이에도 이 호칭을 쓸 수 있습니다. 오빠는 더 용례가 많죠. 여자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이름 대신 그냥 오빠 이렇게 해요. 이게 한국 연애 문화의 상징처럼 돼서 외국에서도 유명하죠. 좋아하는 아이돌한테 오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근데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호칭은 친한 사이에서만 써야 합니다. 아직 친하지도 않은 예를 들어 처음 본 남자분한테 갑자기 오빠 하면 예의가 없어 보이거나 조금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또 직장에서 처음 본 여자 선배한테도 누나 하면 너무 격식이 없죠. 그러니까 가족 호칭의 확장은요. 어느 정도 친해지고 나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말을 놓자고 동의를 해야 해요. 이모, 삼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엄마의 친구를 이모 혹은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아기를 낳았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아기에게 이모나 삼촌이 되죠. 실제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대체해서 그 호칭을 씁니다. 또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님을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원래 내 부모님한테 쓰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님으로 바꿔서 시부모님 혹은 장인 장모님께 이 호칭을 쓰는 거죠. 진짜 특이한 호칭 문화도 있는데요. 아기가 생기면 바로 내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한 부부의 이름이 여자는 김영희, 남자는 김철수라고 치면 그 자녀 이름이 민수면 엄마는 영희 씨가 아니고 민수 엄마, 아빠는 민수 아빠가 됩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학부모들끼리는 서로 본명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민수 엄마, 지영이 엄마 이렇게만 부르거든요.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정작 그분의 진짜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끼리도 민수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누구누구 엄마, 아빠로 나라는 개인보다는 누구의 부모라는 관계가 앞서는 거죠. 이게 한국 호칭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에서는 이름보다 관계가 먼저인 편이 있는 거죠. 물론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걸 좀 답답해해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어도 서로 이름이나 애칭으로 부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이건 역시 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는 호칭을 두고 서로 생각이 참 다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아가씨랑 도련님 논쟁이에요. 한국에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또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불러야 해요. 근데 반대로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 여동생은 처제예요.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느낀 거예요. 도련님, 아가씨는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높여 부르는 것처럼 들리는데 처남, 처제는 단순히 아내의 남자 형제, 아내의 여동생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남편 쪽 식구는 높이고 아내 쪽 식구는 안 높여도 되냐? 이런 말이 명절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논쟁이 됐어요. 한 조사에서는 이런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이 10명 중 거의 9명이었대요. 특히 여성은 90%가 넘게 바꾸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2020년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안내서를 냈는데요. 정해진 호칭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름을 부르거나 심지어 누구누구 씨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사람들이 오랫동안 써온 호칭인데 오히려 이름 씨로 부르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전통적인 방법은 싹 바꿔야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어르신, 어머님 같은 호칭과 관련한 논쟁인데요. 공경하고자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경우예요. 나이 지긋하신 분께 친근하게 어머님 했는데 나 어머니 아닌데요? 하실 수도 있고요. 저기 어르신이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어르신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늙었냐? 하면서 서운해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처음에 교통카드를 띡 찍으면 어르신 건강하세요 라는 멘트가 나왔었대요. 근데 이 어르신을 두고 조금 왈가왈부 말이 많아서 지금은 어르신이라는 말만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국 호칭은 그 사람의 나이랑 신분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당신은 결혼한 아주머니예요 라고 정하는 셈이죠. 근데 우리 모두 남이 자기를 함부로 규정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호칭 하나가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어머님보다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많이 부르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은요, 이 복잡한 호칭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좀 더 평등하고 덜 규정적인 쪽으로 바꿔가는 중이에요. 직장에서 누구누구님이라고 다 통일하는 것도, 가족 호칭을 자유롭게 부르자는 것도, 민수 엄마 대신에 이름으로 부르려는 것도 다 같은 흐름입니다. 자, 오늘 한국 호칭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한국어에서는 you, 즉 너, 당신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려면 그 사람이 나랑 무슨 관계인지를 먼저 정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호칭이 엄청 다양하고 어려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저기요 라고 하거나 상황에 따라 선생님, 기사님,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 가면 사람들을 직급으로 불러야 하고요. 물론 요즘은 님으로 바뀌는 곳도 있지만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더 깍듯이 불러야 하고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러한 호칭에서 좀 해방되죠. 또 그러다가 가족, 친척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갖 복잡한 호칭을 다 부르게 됩니다. 어때요? 저는 이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호칭이 관계를 담고 있다는 건 다르게 보면 따뜻한 면도 있다는 거거든요.
식당 종업원 분을 이모라고 부르는 건 그만큼 정을 나누고 싶다는 거고요. 서먹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언니, 오빠라고 부르면 금방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이름만 부르는 것보다 관계로 부르는 게 더 끈끈할 때도 있어요.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어 호칭이 헷갈린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엔 저기요, 선생님, 사장님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K-드라마를 보실 때도 이제 호칭이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아, 저 둘이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가까워졌구나. 오, 갑자기 직급을 떼고 이름을 부르네? 사이가 변했구나 하고요. 이 호칭만 잘 들어도 인물 관계가 다 보여요. 자, 오늘은 한국의 호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랑 딱 어울리는 표현 2개를 꼭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둘 다 관계랑 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첫 번째 표현은 말을 놓다. 한국어는 상대에 따라 존댓말, 반말이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놓는다는 건 이 존댓말이라는 긴장을 내려놓고 반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놓다는 손에 쥔 걸 내려놓는다는 뜻이잖아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가 말 놓을게 라고 하거나 서로 친해지면 우리 이제 말 놓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 동갑이니까 말 놓을까요? 혹은 형, 저한테 말 놓으세요. 편하게 대하세요. 걔랑 나랑 이제 말 놓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누가 우리 말 놓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선을 넘다. 선은 라인이죠. 영어 표현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진 괜찮지만 이 이상은 안 돼 하는 그 적당한 거리요. 그래서 선을 넘는다고 하면요, 그 적당한 거리를 넘어서 무례하게 군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야기랑 딱 연결되죠? 격식적인 자리거나 서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친근한 호칭으로 부른다? 그게 바로 선을 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반말을 하는데 좀 선 넘는다 싶었어. 혹은 그건 좀 선 넘는 질문 아니야? 라고 하면 됩니다. 반대로 선을 긋다도 있어요. 이건 내가 먼저 거리를 딱 정해두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더는 가까워지지 말자 하고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 걔가 자꾸 다가오길래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 이렇게요.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호칭을 쓰는 게 한국에서는 예의의 핵심이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나요? 그냥 이유 하나로 다 통하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관계마다 부르는 말이 다른가요? 또 가족 호칭은 복잡한 편인가요? 아니면 간단한가요? 또 혹시 한국에서 호칭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세요? 누가 갑자기 언니, 오빠라고 불러서 놀라셨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하지? 잘 몰라서 그냥 저기요 하셨거나요? 댓글로 여러분 나라의 호칭 문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